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일이고요.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날, 승리의 날, 기독교에서는 가장 뜻깊은 날이고 의미 있는 이 날입니다. 부활주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저는 오늘 이런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현재 누구를 가까이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 아버지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 어렸을 땐 그 친구를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제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 느낀 것은 그런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주변의 친구,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으면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그러한 뛰어난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별 볼 일 없고 시시껄렁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조롱이나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7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해온 위대한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국가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자유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 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첫 번째가 되는 가치인데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또 자유를 모든 이념적 바탕으로 삼기보다는 뭔가 편향되어 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국가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잔악계나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점점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어서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놓고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외국에서도 알고 미국에서도 알고 일본에서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정치인들이 그 정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도 자꾸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이 걱정거리로 남아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 정상적인 국가나 또는 집단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비정상이죠. 왜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인권을 유린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박탈하고 말살하고 나가는 이러한 것이 과연 정상이겠는가?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이 부분이에요. 북한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하지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또는 미국 뭐 이러한 여러 나라들과 많은 약속들을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약속을 해놓는데 지키진 않아요. 그리고 불리하면 파기시키고 또 불리하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전가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아주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사탄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통, 의인의 계통과 악인의 계통이 쭉 맥을 이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계통과 아벨의 계통이 이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계통은 악인의 계통으로, 아벨의 계통은 의인의 계통으로 이러한 맥락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비교되는 모습, 또 에서와 야곱의 모습, 이렇게 이제 성경에 뭐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떤 성경의 흐름이 의인의 계통과 악인의 계통으로 쭉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악인의 계통들이 누구냐 하면 물론 악한 일을 하니까 악인이기도 하지만 그 악인의 계통의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북한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종북주의자들 있잖아요. 성향이 종북인 사람들. 저는 뭐 사회가 그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려면 건전한 좌파, 건전한 우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균형을 이루고 견제를 하고 같이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좌파 우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뭐냐면 종북 좌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종북 좌파는. 근데 그들이 그 학교 다닐 때 편향된 그 운동권 또 그 주사파 이러한 것이 이념적으로 물들었고, 그러한 자들이 정권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그들 또한 거짓말을 일삼는 뭐라고 할까요? 위선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선자. 이게 한 사회가 뭔가 지도력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직성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 특히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게 청와대가 됐든 정부가 됐든 아니면 시의 자치단체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뭔가 이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직성이잖아요. 정직성. 그리고 뭔가 일을 시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결과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아니했을 때는 바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궤도 수정을 한다든가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그래서 국가의 이로운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국익을 생각하고. 그런데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진 종북 좌파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확하게 알려야 될 것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불리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전 정권에다가 떠넘긴다든가 자기네들은 깨끗한데 전 정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내로남불로 가고 있는 이 위선을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뭐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죠. 특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문제가 바로 그 철책선을 경계로 해서 북한이 늘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고 또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계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하고 오히려 여러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핵 폐기를 위한 요구, 요청 이런 것들로 나가서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권이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석탄을 밀수입을 한다든가 북한의 정제유나 이러한 기름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몰래 주는 거죠. 몰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국제사회는 지금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조선에다가 싣고 몰래 공해상으로 나가서 북한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선적해준다. 몰래 선적하고 빼돌려준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세계가 북한을 지금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더 앞장서서 북한의 제재를 강화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되도록이면 빨리 항복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고 그렇게 해서 북한 인민들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현 정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가서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거는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 파괴죠.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장관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할 때 물론 41%로 당선이 됐지만 41%의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물론 실질적으로 투표하는 사람까지 친다면 한 30%대 되겠죠. 30% 초반 30% 정도. 그렇지만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국익을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하고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위 안전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국가의 경영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맡긴 거거든요. 왕이 아니잖아요. 황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원전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대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집단인
북한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 정권하고만 가깝게 지내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지율이나 유지하고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겨서 이 정권 유지나 해 나갈 생각으로 국가의 어떤 경제가 망하든 안보가 무너지든 여기에는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비중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북한의 실체를 종북 좌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체, 그들의 실체, 그들이 얼마나 위선자고 거짓말쟁이인가 북한이 이것을 알고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앞장서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하루빨리 항복해야 북한 인민들이 사는 것이고 북한 인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북한에다가 퍼다주는 한 인민들의 고생은 길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주사파, 종북 좌파들이 뭐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그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다만 평양을 위주로 해서 있는 노동당 정권만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 정권이. 정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아니라 2,500만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재 수위를 높여가지고 통일의 시점을 빨리 앞당기고, 그래서 김정은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노동당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나서 통일을 하든 아니면 북한에 새로운 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제 민주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하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북한을 해방시키고 또 인민들을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그 일을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를 먼저 강화해서 항복시키고, 그 형편없는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가, 얼마나 그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북한 인민들도 깨닫고, 또 세계 사회에 그것을 알려서 이제 세계와 공조해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고 김정은이가 타도된 이후에는 인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공조, 그때는 정말 원조를 많이 하고, 그때 우리 국민들이 북한 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 이것을 더 강화해야 될 때이지, 기름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석탄 사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잖아요. 세계 경제력 10위, 11위 이렇게 손꼽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잖아요. 유럽을 가봐도 동남아시아를 가봐도 메이드 인 코리아, 참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니아까 하나 만들고 구름 하나 만들던 나라가 이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계가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려고 하는 이 나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손톱깎이 하나도요, 우리 국산을 쓰면 두세 번 깎으면 손톱 깎는 이빨이 다 무뎌져 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어쩌다 친척들 오면 미국에서 가져온 손톱깎이, 그거는 2년, 3년, 5년 써도 이빨이 무뎌지지도 않고 얼마나 튼튼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다 얼마나 경쟁력이 뛰어나고, 플라스틱 바가지도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사다가 몇 번 쓰면 깨졌어요. 부스러지고. 지금은 바가지 하나 사면 말이죠,
2년, 3년, 4년 써도 금도 가잖아요.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몰라요. 대한민국 더 발전해야 되고요. 후손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될 역사적인 책임감이 기성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은 정권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정권이 하는 일에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같이 협조하고 그러면서 국가의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고 무궁한 발전이 있고 길이 후손에 빛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앞장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정치권에 또 정부의 그런 시행착오들 더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제 2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그동안에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빨리 제자리를 잡게 하고 또 그 무자격자들을 세우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국익이 우선이잖아요. 이념이 먼저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재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이제 그동안의 모든 실수를 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시행착오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남은 3년 동안 국가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지난 2년 동안 좌파 우파를 갈라놓는 그러한 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우파 좌파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다 통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좌파 우파 함께 협력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정부가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